서방님, 어머님을 내다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어머니를 내다버린 부부. 남편은 일찍 죽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못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비단에 술을 놓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놓은 비단을 받아본 사람들은 감동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귀한 옷감을 맡기려고 하였죠.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술을 잘 놓는 여인으로 유명해졌고 그 유명세는 곧 돈을 불러왔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된 그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새 집으로 이사한 뒤 가까운 서당에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기에 과거 시험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어머니가 수놓은 비단을 파는 장사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름 장사 수완이 좋았던지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외모도 훤칠했기에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아들은 개 중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알지만 나는 왠지 그 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또 얼마 전 마을에서 궁합을 보고 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다는구나. 이래저래 불안하기만 한데 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믿고 이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였던가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달리 모든 것이 평안하게 흘러갔습니다. 둘의 금술은 좋았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공경하며 효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비단은 팔리지 않았고 급기야 장사를 접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을 구박하고 눈이 침침해져 술을 제대로 놓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나비를 이리 수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하면 부잣집 여인네들이 사가지 않아요. 아가야, 내가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을 해준다면 내 말에 맞게 술을 놓을 것이니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닥거릴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바쁘다고요. 며느리 역시 쉴 새 없이 바쁘기는 했습니다. 새 옷을 사고 장신구를 사고 박물장수가 오면 새로 나온 분을 사느라 정신없이 보냈죠. 한마디로 사치를 부리느라 장사와 수놓는 일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비단은 거의 팔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멈추기는커녕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능한 사람들이라며 욕을 했죠. 잘 되던 장사를 하루 아침에 말아먹은 무능한 모자라면서 말이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은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현재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소. 그러니 새로운 물품을 사들이는 것은 그만두고 같이 장사에 전념하면 안 되겠소? 아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제 탓인가요? 다 당신과 어머니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왜 제 탓이냥 제가 돈을 쓰는 것에 뭐라 하십니까? 일이 진행다면 몇 년 안 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질 것이오. 서방님, 그리 힘들다면 입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줄인다고? 누굴 내보내자는 말이오? 그렇죠. 이제는 눈이 침침해 더 이상 술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를 내보내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남도 아니고 어찌 지금껏 키워준 어머니를 모른 척 버린다는 말이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요? 서방님, 그럼 어머니 대신 저를 버리실 건가요? 그거는 말이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혹여나 그 상황이 온다면 누굴 택해야 할지 자신도 알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 되자 아들은 한 사람의 몫이라도 줄여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들은 깊은 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잠든 어머니를 장에 가뒀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옆마을 길가에 갖다 버렸죠. 아이고, 날씨가 왜 이리 덥냐? 저 죽겠구만, 저 죽겠어. 정오가 되어 농사일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농사일을 할 만큼 몸이 정정했죠. 할아버지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길 외진 곳에 버려진 장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쓸만한 것을 왜 버려놨다냐? 안 되겠다. 누가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져가야지. 그리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장롱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웠기에 몇 번이나 쉬어가면서 집까지 옮겼죠. 결국 힘들게 장롱을 집 안까지 들인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안에 무언가 들어있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죠. 처음에는 할머니 시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니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이 더운 날에 안에 갇혀서 더위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꽉 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뺏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어머니를 발견하신다면 못난 아들놈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이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아들놈의 새끼! 할아버지는 편지를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다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버린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상태가 위독한 할머니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송장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꺼내 방에 눕힌 뒤 냉수를 먹이고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고 아끼던 장례삼을 직접 씹어 먹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산에 올랐다가 장례삼 밭을 발견했는데 반은 내다 팔고 반은 아플 때마다 한 뿌리 한 뿌리씩 꼭꼭 씹어 먹고는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정한 것도 반은 산삼의 힘이었습니다. 그리 극진하게 간호하니 할머니는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을 떴습니다. 이복에 정신이 드나? 여기는 어딘가요?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그나저나 자네 손에 쥐어져 있던 편지를 읽었는데 알고 보니 자네 자식이 자네를 버린 것 같더라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리 했다는 게 내 믿어지지가 않네.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닫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놈의 자식을 혼내줄 테니 말만 하게나.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하지만 할머니는 혹시라도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삼을 먹어서인지 할머니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가긴 어딜 간다고 그려? 갈 데는 있고. 봐봐, 없잖아. 그러니 사양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게나. 그리하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의 아들은 가끔씩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를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하고 아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와 아들의 착한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던 할머니는 다시 술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삼을 먹어서인지 시력은 예전보다 좋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구한 비단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예쁜 무늬를 비단에 새겨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시켜 비단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했습니다. 여자 것을 내가 직접 내다 팔라고? 아이고, 장롱을 주워왔더니 별일을 다 하게 생겼구만. 투덜거리며 나간 할아버지는 장에서 생각보다 높은 값에 비단이 팔리자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임자, 당신 정말 대단하구만. 손이 아주 금손이야, 금손. 내가 길가에서 보석을 주워왔구만 그려. 어느새 임자라고 부를 정도로 둘의 사이는 발전해 있었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할머니가 수놓은 비단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할아버지의 아들은 보부상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할머니의 비단을 가지고 먼 곳까지 팔러 다녔습니다. 어딜 가든 할머니의 비단은 인기였고 수많은 부잣집 안악들이 앞다투어 사기를 원했죠.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역시 부자가 되었죠. 한편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직접 버린 아들은 끝끝내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던 아내는 한밤중에 다른 부잣집 사내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집 앞 나무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던 할머니는 그래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아들의 행복을 빌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